안녕하세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을 제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저희 약국에 이제 콩팥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쇄도해가지고 그게 지금 또 거의 한 1년 정도 됐죠. 그 전에 제가 콩팥이 좋아진다라고 용감하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한 1년 넘게 제가 그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고 관찰하면서 기다렸다가 정말로 제 딴에는 조심조심해서 그 영상을 올렸어요.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또 특이 반응이 나든지 해서 어, 역작용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좀 축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올린 것이 작년이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두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지켜보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또 새롭게 그동안 제가 관찰했던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신장이 많이 나빠진 사람들 혹은 이제 신장이 나빠질 것 같아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자기 주변에 이제 콩팥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더 예방에 대한 그 절실함을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도대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콩팥에 좋은 거는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콩팥에 정말 해로운 거는 뭐가 있냐? 이제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되거든요. 콩팥에 정말 좋은 거는 뭐냐? 나쁜 거는 뭐냐? 근데 나쁜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게 뭔지를 알면 그 나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 습관을 만들다 보면 그게 좋은 게 되거든요. 이제 콩팥은 콩팥 자체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진짜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제 약 생기산. 그 생기산은 정말 신기해요. 제가 뭐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된 약이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고 아 이게 혈관을 좋게 하는구나. 혈관이 막힌 사람은 뚫어주는구나.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치료되는구나. 여러 가지 해독 작용이 있어서 통증이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알았었는데요. 이게 콩팥을 살린다라는 거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콩팥이 좋은 것 하면은 제가 좀 우습지만 또 제 영상을 보는 많은 어떤 분들은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같이 코웃음을 치죠, 뭐. 저도 우스우니까. 생기산이 유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쁜 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나쁜 게 뭐냐? 정말 이런 거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되는 거. 이미 콩팥이 나빠진 사람, 아니면은 나빠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콩팥을 망치기 쉬운 생활 습관 딱 얘기하라고 하면 술과 고기예요. 술과 고기. 술과 고기. 그건 반드시 같이 따라가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술과 고기는 같이 따라가고, 또 보통 역사에서 뭐라고 말해요? 술과 고기, 그 다음에 여자가 따라가잖아요. 주색. 제가 여자니까 뭐 이런 말을 요즘에 잘못하면 뭐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요. 술과 고기, 그러니까 주색이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술과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그게 제일 해롭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 제가 늘 과식이 제일 해롭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화는 사람들이 위하고 장에서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장에서만 내려가기만 하면 소화는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림 꺽꺽 하면서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는 먹으면 또 화장실 가서 변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소화는요, 간과 콩팥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췌장이랑. 오장육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간에서, 콩팥에서, 췌장에서 내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내려가고 변도 잘 보고 그러면 자기는 소화가 잘 되는 줄 아시는데요. 그거 큰 착각이에요. 특히 이제 누워서 TV를 보면서 그 배달시킨 음식 이런 거 먹는 사람이요. 그 한 1년, 2년, 3년만 그렇게 반복해 보세요. 저녁마다 TV 보면서 자기에게 상을 준다고 하고 그런 구실로 해서 배달된 음식을 뭐 배달시키는 음식이 대충 어떤 메뉴인지는 뻔하죠. 치킨이나 피자나 뭐 좀 기름진 뭐 고기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뭐 술 같이 먹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먹어보세요. 금방 혈관이 막혀요. 그냥 고혈압 되고요. 그냥 당뇨병이고. 고혈압, 당뇨가 오면 동시에 그냥 혈관이 망가지는 거고, 그러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람에 따라서 콩팥이 먼저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당뇨병이 먼저 생겨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대학병원 같은데 이게 투석이나 신장내과에 찾아오시는 그 신장병 환자들 있잖아요. 거의 한 70% 이상이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그냥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뇨를 예방하는 그 방법이 콩팥을 좋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과식, 술, 고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밤에 잠을 안 자고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식사를 제때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콩팥의 머리 부분이 부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이 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콩팥의 뚜껑이 모자 모양으로 생긴 그 뚜껑이 부신이라는 건데요. 그 부신이 스트레스를 이제 대항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신이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는데 피질은 부신의 껍질 부분이고 속은 이제 수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질이든 수질이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혈당 관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랑 아주 관련이 깊은 조직이라서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맨날 긴장하고, 맨날 싸우고, 화가 나고, 뭐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부신이 망가져요. 그 호르몬을 분비하다가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이 콩팥을 망가지게 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요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운동도 못하고 학원하고 그 학교 뭐 여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슨 닭장 안에 양계장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알만 낳는 그런 불쌍한 닭처럼 아이들이 공부만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그래서 스트레스 무지무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20대, 30대 초반 환자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뭐 한 5, 60 혹은 최소한 40은 넘어야 올 수 있는 극심한 화병이 이 청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혹은 재수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반드시 체육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체육, 좀 나가서 막 뛰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울체되어 있는 이런 화가 풀려요.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조차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좀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막 움직이고 달리고 땀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려요. 이런 것들 필요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기지개를 많이 켜주세요, 여러분. 기지개를 켜주면 이 기지개를 켤 때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뭐 스트레칭을 전문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걸 못하면 기지개라도 자주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이렇게 기지개를 자꾸자꾸 켜주고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그 강도를 줄여가지고 콩팥을 보호하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콩팥에 좋은 거 제가 아까 뭐 좋은 것보다도 나쁜 거를 차단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거를 또 찾아보면요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를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B도 그렇고 C도 둘 다
몸에 들어가서 그날 다 빠져나가요. C는 뭐 몇 시간 안에 다 빠져나가고요. B도 하루면 다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이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아주 요긴한 비법이에요. 비타민 B는 웬만하면 다른 뭐 이렇게 미네랄 섞여 있지 않은 비타민 B만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B100을 복용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만든 진약사 볼에 두 종류의 비타민 B100이 있어요. 그런 거 사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B100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비타민 C 그 하루에 6,000ml 이상 한 번에 1,000ml나 2,000ml씩 해서 나눠서 먹는 거죠. 그 최소한 하루에 6,000ml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 복용하는 것도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을 좋게 하기 때문에 콩팥하고 방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거 활용하시고 제가 또 오늘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 신부전 그러니까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투석을 하는 사람들을 신부전 환자라고 하는데요. 신부전 환자들이 제일 짓기 쉬운, 범하기 쉬운 그런 큰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치료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법. 그게 뭐냐면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뭐 낫또 같은 거, 뭐 콩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투석이 임박했거나 이미 투석을 하고 있거나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단백질 추가 보충하시면 안 돼요. 추가 보충하시면 안 돼요. 콩팥이 이미 나빠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콩팥을 좋게 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좋게 하려고 어떤 음식을 먹다가 더 해로워지는 대표적인 게 콩 종류, 그게 특히 낫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까지 많이 나빠져 있는 분은 그냥 음, 이렇게 먹고도 살아남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실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콩팥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하거든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생채식 하지 마세요. 생채식 그 날거 있잖아요. 채식이 좋기는 하는데요. 적어도 신부전이 되기 전 환자일 경우에 생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치료 방법으로 생채식이 굉장히 권장이 되는데 그거는 저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생채식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생채식을 해서 체중을 급격하게 빼고 노폐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혈당 수치들이 정상으로 확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이미 신부전이 된 분들은 생채식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칼륨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그 날것으로 된 것이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래도 콩팥이 신부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남아 있을 때는 그 생채식의 좋은 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신부전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음식도 몸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채식 하면서 생기산 먹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극구 말립니다. 생기산만 드셔야지 생채식 하면서 생기산 먹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좀 잘못돼서 저한테 막 생기산 때문이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생채식 끊으면 바로 좋아져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부전이 심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변 시원하게 잘 보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그런 환자들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너무나 많은 그 한방 조문에 소변이 시원치 않고 뭐 이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서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게 뭐야? 왜 이런 말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건강의 척도인 거예요. 소변이 시원한 게. 근데 신부전 환자들 중에 좀 심한 사람들은요, 소변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마시는데 소변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억지로라도 먹은 물을 빼내는 방법을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요. 억지로 그래서 땀구멍을 열어서 소변이 안 나오니까 땀으로라도 소변을 배출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소변을 빼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생물을 빼는 거예요.
그냥 생진액을 빼내는 거죠. 탈수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콩팥의 제일 중요한 그 검사 수치인 크레아티닌, 또 사구체 여과율 이런 게 완전히 악화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콩팥도 나빠져요. 여러분, 소변 안 나온다고 찜질로 땀 억지로 빼는 거 신부전 환자한테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찜질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요, 상당히 그래도 몸이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